반갑습니다. 김정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번아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너무나 우리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저 또한 여러분처럼 저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었어요. 현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회복 탄력성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데는 저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실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키우던 유아교육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저희 이제 친정 가족의 어떤 상황 때문에 막내 남동생을 저희 아이들과 같이 양육을 했어요. 한 5 년간 이 아이를 같이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 일은 자연스럽게 손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는 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 욕구는 항상 제 마음에 있는데, 육아와 이 지친 일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점점 지쳐가고, 그러다 보니 저희 자존감은 낮아지고 관계에서도 자꾸만 멀어지고 제 삶이 재미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그냥 좀 놓아버리는 번아웃 상태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열심히 사는 걸 잠깐 멈춰 봤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왜 내가 번아웃까지 오게 된 걸까?' 그런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고, 내가 정말 그럼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 이 순간 멈추고 다시 한번 알아차려 봤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유아교육 현장에 있을 때도 그림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어주던 교사였었고,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사람은 독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 그림책을 읽어준 느낌을 저렇게 육아서를 만들 정도로 하루하루 기록을 했던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교육 없이 도서관으로 그림책으로 키워왔던 제 경험과, 그리고 독서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들을 다시 좋은 기회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사로서 다시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강의를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도서관 다니면서 독서를 했던 그 1,000권 이상의 그림책을 경험했던 저의 경험을 현장에 가서 이제 녹여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에 수업을 들어갔을 때 한 남자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림책은 너무 좋은데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저 지금 죽고 싶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림책을 읽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아이의 지금 삶에 내가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돼야겠구나. 강사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부모님을 교육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심리 검사나 전문가적인 소양을 내가 좀 더 키우고 부모님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께도 그림책에 대한 정서 교육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유아교육, 청소년 교육까지 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청소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집단 상담, 개인 상담, 그리고 그것을 그림책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정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됐지만, 현장에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서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조금 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얼마나 그것에 보람을 느끼는지 알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도전을 하게 돼요. 이런 정서적인 교육이 그림책에선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나는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나?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감정 코칭이라는 영역에 도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어느 대상을 만나도 감정 코칭을 할 수 있는 정서적인 교육의 전문가적인 소양을 쌓기 시작하고, 그런 정서적인 교육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을, 관계에서 행복한 삶을 도와줄 수 있냐, 개인과 조직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회복 탄력성 마스터와 라이프 코치 과정까지 모두 이수하게 돼요. 그리고 강사로도 활동을 더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번아웃이 올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던 그림책을 통한 육아가 기본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 다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접목할 수 있는 저의 창의성이 있다는 걸 제가 깨우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감정 코칭과 그림책을 연결해도 참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내면의 평화로움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또 한 번 도전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싱잉볼 명상이었고요. 그림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그림책 읽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감정적인 이완을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또 싱잉볼 교육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싱잉볼을 배우고 나서 제가 부산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대화 모임을 진행할 때 이분들의 아주 날서 있는 감정들을 빠르게 싱잉볼로 조금 더 접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회복적 정의협회의 어떤 회복적 교육의 전문가로서 갈등을 어떻게 좀 손쉽게 대화로 풀어갈 수 있냐 하는 방법도 연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갈등을 분석하는 어 전문가로서, 그리고 대화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화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역까지 조금 더 넓혀가게 되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만났던 피해자, 가해자, 학생들, 부모님, 학교 당사자들까지 이 부분을 어 제가 실천했을 때 굉장한 효과를 보았었고요. 그렇다면 특정한 누군가만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좀 적용을 해 봐야겠다. 그래서 싱잉볼 명상으로 어떻게 치유의 과정까지 갈 수 있냐 하는 부분으로 또 접근을 하고, 그랬을 때 이분들의 스트레스가 좀 감소되고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완이 되고 조금 더 웰빙의 차원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효과성을 저부터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저의 직장에서도 활용해 보고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좀 실험처럼 도전을 해 봤어요. 근데 실은 저는 새로움에 도전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좀 많이 두려움이 있었고 낯도 많이 가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쪼끔 실천해 갈 때 너무 저 자신을 좀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번아웃을 또 한번 경험했던 저로서는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그런 제 마음들의 갈등들을 싱잉볼을 접하면서 '아,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만나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부터 나부터 실천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또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저의 통찰이나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진정성들이 조금 더 편안한 이완의 방법으로도 실천이 가능하다면 현장에서도 더 다양하게 이것을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삶에 조금 더 편안한 방법들로 접근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강사로서 그러면 나는 내 일상생활과 나의 강의 현장과 이런 것들이 멀리 있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내가 이것을 경험했던 것을 다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어느 순간 배어 나와서 이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 보기 위해서 또 '그림책과 어떻게 또 접목해 볼까?' 하는 고민도 생겼고요. 음 그래서 하하센터 재송점에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책과 싱잉볼을 통해서 조금 더 이완되고 실천될 수 있는 일상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호흡하는 걸로만 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조금 더 개인의 회복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스트레스도 관리할 수 있고 또 어떤 자기가 놓여 있는 어떤 단체나 조직의 문화까지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해준 좋은 어떤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는 내면의 어떤 명상적인 이완 방법들이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주한 교수님의 내면 소통 명상 일기 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면 소통의 어떤 실천이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 자신한테 먼저 적용해 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명상 소통의 또 전문가로서 나아가 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배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교육의 어떤 현장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강사로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내온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 만나 뵈었던 많은 분들의 가르침이 정말 소중했었어요. 그 방상미 교수님을 만났을 때 학교 폭력에 대한 대상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마인드를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또 현장에서 제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교육청의 사료 발표나 그런 우리 선생님들 교육청에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도 귀중한 어떤 나눔들을 하고 그 안에서 또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감정 코칭 전문가 선생님들과도 함께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는 제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갈 수 있을까? 지금도 조금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다양한 어떤 강의들을 보면서 또 다른 영역의 전문가이신 강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수님을 뵈면서 '그럼 나는 어떤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해 갈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과 나의 분야에 녹여낼 것인가. 그것을 실제 또 경험으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또 전문성으로 발휘할까.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또 성찰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지금 전문가로서 저는 조금 더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은 그림책으로 강사로 시작했던 저의 출발점은 단순한 어떤 그림책 감정 코칭을 넘어서 개인과 조직의 갈등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에는 회복 탄력성과 그런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해 가려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또 가지고 있어요. 실은 번아웃이 아니었다면 저는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번아웃 덕분에 그 위기가 저한테는 좋은 기회로 작용을 했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저의 어떤 스트레스나 자기 돌봄이나 감정적인 어떤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치만 그것을 계기로 어떻게 관계 안에서 전문가로, 그리고 어떤 지지적인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안내자로, 그리고 사회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의 모습은 부산시에서 15분 도시로 시장님이 크게 활성화시키고 있는 시니어 분들 위주로 하는 하하센터에 제가 그림책 동아리 이 시니어 분들을 조성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 나눔의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이런 저희의 모습을 또 시에서, 방송국에서 널리 또 알려주시기도 하셨었어요. 저는 실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뭔가를 하며 너무 부셔지도록 열심히 해서 번아웃까지 경험했었는데요. 지금의 제 모토는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고, 제가 하는 일을 도전하고 즐기고, 그리고 강사로서 내가 배운 것을 소중하게 나누고, 그들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나도 함께하면서 감동하자 하는 게 저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가 또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